사람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특별히 나쁜 일은 없었어요. 웃으며 인사했고 무난하게 대화도 마쳤는데 집에 와서 문을 닫는 순간 왜인지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말보다 생각이 더 오래 남는 거 있잖아요. 이 영상에서 뭘 바꾸라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의 관계가 잘못됐다고 판단하지도 않고요. 다만 같은 장면이 왜 어떤 사람한텐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한텐 오래 남는지 그 차이를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려고 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람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질 때 있죠. 말 많이 한 것도 아닌데 몸이 먼저 피곤해요. 집에 와서 신발 벗고 불도 안 켠 채로 잠시 서 있게 돼요.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어디서 표정이 어긋났나? 이미 끝난 장면을 머릿속에서 다시 돌려보게 되죠.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는 순간은 대개 그 자리에서 오지 않아요. 집에 와서 혼자가 되고 나서 조용해진 뒤에 와요. 그 사람이 한 말보다 그 말 뒤에 숨어 있을 것 같은 뜻을 혼자서 오래 들여다봐요. 실제로 하지 않은 말까지도 마음속에서 완성해버리죠.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만남 하나, 말 한마디에 의미를 남겨두려고 해요. 그 의미가 뭔지 상대보다 먼저 생각하고요. 그래서 관계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혼자서 여러 번 마무리를 해버려요. 기대했다가 어긋났다고 느끼고 다시 이유를 찾고 여기엔 악의도 계산도 없어요. 다만 관계 안에서 자기 자리를 계속 확인하려는 조용한 습관이 있을 뿐이에요. 누군가의 말이 자기 쪽으로 조금만 기울어도 그 각도를 오래 봐요. 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반응을 더 오래 보는 거죠. 상처는 타인이 남기고 간 흠집이라기보단 관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마찰에 가까워요.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관계를 너무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웃으며 지나갈 수 있는 장면도 혼자선 그냥 넘기지 못하죠. 말보다 침묵이 길고 침묵보다 생각이 더 길어요. 그 길어진 생각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닳아가요. 이건 성격의 문제라기보단 세상을 바라보는 한 가지 방식에 가까워요. 관계가 삶의 바깥에 있지 않고 항상 안쪽에 놓여 있는 방식이요. 지금 이 이야기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르려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가 상처이고 어디부터가 해석이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잠시 숨 고르고 다음 장면으로 천천히 넘어가 볼게요. 사람 사이에서 상처를 자주 느끼는 이들의 관계를 조금 떨어져서 보면 특이한 공통점이 하나 보여요. 겉으론 조용한데 속에선 늘 관계가 움직이고 있어요. 말하기 전에도 말하고 난 뒤에도 상대의 표정과 말투를 마음속에서 여러 번 되짚어요. 그 과정이 이미 관계의 절반을 차지하죠. 이들은 관계를 지금 이 순간의 만남으로만 두지 않아요. 과거의 장면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한자리에 겹쳐놔요. 그래서 현재가 늘 가볍지 않습니다. 한번 친절을 받으면 그 친절이 어디까지인지 생각하고 한번 거리가 느껴지면 그 거리가 언제부터였는지 돌아봐요. 확인된 사실보다 해석된 의미가 훨씬 커지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관계를 이용하거나 상대를 조종하려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관계 안에서 자신이 남긴 흔적을 과하게 의식해요. 말이 무례하지 않았는지, 부담을 주진 않았는지, 혹시 선을 넘진 않았는지. 그래서 관계의 중심이 상대에게 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자기 자신에게 더 가까이 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봤을까라는 질문이 관계 전체를 덮어버리죠. 이 질문은 쉽게 끝나지 않아요. 답이 안 나와도 질문은 계속돼요. 그 사이에 상대는 이미 일상을 살고 있는데 혼자만 관계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상처는 그 시간 차이에서 생겨요. 같은 장면을 두고 서로 다른 깊이로 경험했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그저 지나가는 말로 했고 누군가는 그 말을 오래 간직해요. 그 차이가 상처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이들은 종종 왜 나는 늘 이런 관계일까 생각하지만 사실 관계의 종류가 다르다기보단 관계를 바라보는 거리감이 다를 뿐이에요. 가까이서 보면 사소한 굴곡도 크게 보이고
멀리서 보면 같은 굴곡이 잘 안 보이잖아요. 이 이야기는 가까움이 나쁘다거나 예민함이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상처가 생겨나는 위치가 어디쯤인지를 조용히 보여줄 뿐이에요. 이제 관계 안에서가 아니라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항상 사람 쪽에 머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표정 지었는지, 어떤 말 했는지, 뭘 숨겼을 것 같은지 시선이 늘 바깥을 향해 있죠. 근데 이 시선은 사실 관계를 보는 것 같지만 조금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상대의 마음이라기보단 그 마음을 추측하는 자기 생각을 오래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 관계는 두 사람 사이의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내면에서 계속 이어지는 장면이 돼요. 상대는 자주 부재하고 상상만 남죠. 그래서 상처도 대면에서 생기기보단 혼자 있는 시간에 깊어져요. 말이 끝난 뒤 연락이 없는 밤, 괜히 길어진 침묵 속에서 마음이 먼저 앞서가요. 이 시선엔 하나의 오래된 기대가 섞여 있어요. 관계는 서로를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중요하게 여길 거라는 기대. 내가 이만큼 생각하면 상대도 그만큼은 생각해 주리라는 기대. 하지만 관계는 항상 같은 깊이로 진행되진 않아요.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어도 속도는 다를 수 있죠. 그 차이를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넘기고 누군가는 마음에 남기는 거예요. 상처받는 사람들은 이 속도 차이를 무심함이나 거리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의도보다 결과를, 사실보다 느낌을 더 오래 붙잡죠. 그러다 보면 관계는 점점 확인해야 할 대상이 돼요. 말의 온도를 재고 표현의 간격을 세고 이전과 달라진 지점을 찾아내요. 이 과정은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계속 움직이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순간에도 마음은 쉬지 않죠. 이 사람들은 관계를 소홀히 해서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오래 바라봐서 닳아버린 쪽에 가까워요. 관계는 여전히 거기 있는데 마음은 이미 여러 번 오갔어요. 그 왕복이 피로로 남는 거죠. 이제 이 시선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왜 이렇게까지 관계 안에 머물게 됐는지를 조용히 바라볼 차례예요. 사람 사이에서 상처를 자주 느끼는 이들의 이야기는 결국 관계의 끝이 아니라 관계를 바라보는 자리에서 천천히 드러나요. 이들은 관계를 가볍게 넘기지 않아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를 그대로 흘려보내지 못하고 마음 안에 잠시 뒀다가 다시 꺼내보죠. 그 과정에서 관계는 실제보다 조금 더 무거워져요. 상대의 몫이었을 반응까지 혼자서 대신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누군가가 일부러 남긴 흔적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관계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스스로에게 남긴 조용한 마찰에 가까워요. 이 마찰은 눈에 잘 안 보여요. 겉으론 아무 일 없이 지나간 만남인데 속에선 여러 번 정리되지 않은 장면들이 남아있죠. 이 사람들은 관계에서 도망치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오래 머물러요. 상대보다 자기 마음 쪽에 더 오래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는 끝났는데 생각은 아직 안 끝난 상태로 남아요. 그 시간 차이가 상처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이 이야기는 관계를 단정하거나 사람을 분류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상처가 생기는 자리가 항상 바깥이 아니라 안쪽일 수도 있다는 걸 잠시 비춰볼 뿐이죠. 말이 아니라 침묵에서, 사건이 아니라 해석에서 관계는 다른 얼굴을 드러내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채널은 답을 주기보단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남기려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